약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약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에 있어의 기준 뭐 이런 조직 검사에서 나오죠. 조직 또 검사. 다른 암과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폐암이나 유방암과 같이 다르지 않게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에서 돌연변이 여부, 뭐 케이라스, 엔라스, 비라프 여러 가지 약간 그런 용어들이 있고 거기에 돌연변이 상태에 따라서 A라는 약을 선택하기도 하고 B라는 약을 선택하기도 해서 항암제 플러스 표적치료제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게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전이성일 때.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우리가 병합요법을 그렇죠. 하는데 네. 표적치료제 선택에 있어서는 조직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네.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케이. 대장암이 왼쪽 오른쪽도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수술 앞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가 여의치 않거나 이러면 또 선택할 때 좌측 대장암이냐 우측 대장암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조금 더 좀 다를 수 우선적으로 있죠. 선택하는 네. 약제가 지금 정해져 있죠. 네. 어쨌든 진료 지침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약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이외에 완치 가능한 어떤 치료법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아까 말한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할 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수술의 대상이 아니거나 하는 경우도 약제 선택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자꾸 이렇게 강도가 약간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그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은 완치가 그러니까 수술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항암 치료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줄어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처음에 의도하지 네, 않았더라도. 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수술한다. 그렇죠. 예, 라는 거죠.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니까 이니셜로 항암제의 강도나 아니면 선택이 되게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항암제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수술 가능할 정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사기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암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얘기했던 게 제일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요즘에 나오는 표적치료제 쓰는 거, 면역치료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표준 진료 지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적치료제 어떤 게 있나요? 표적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팔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세투시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그냥 얘기해봐요 일단.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이 있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하는 아필리버셉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적을 여러 개를 억제하는 레고라페닙이라는 약도 있고요. 근데 이제 표적치료제가 많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요새 뭐 하여튼 그런 약들이 다 있는데 급여는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고라페닌만 빼고는 나머지 네. 급여가 되고 있죠 지금.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약제들은 이제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써야지만 효과가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약제 표적치료는 단독으로 쓰기는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로 이제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것이 효과가 좋고 유지요법으로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뭐 쓰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표적 치료제가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제 종류가 있고 국내에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가 네. 있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이 종류가 사실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가 급여가 되니까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나중에 아마 세 가지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혈관 성장 인자를 억제해주는 약제 종류들을 쓸 거냐 아니면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을 쓸 거냐. 이게 사실 그 두 가지의 구분이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아까 돌연변이 검사. 이현 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선택할 건가 정하는 거고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제 요법 약제 두 가지 종류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와 이 표적 치료제 한 가지를 뭐를 붙여서 병합요법 할 거냐 이거를 돌연변이 검사로 활동해서 쓴다.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쨌든 이것도 뭐 대부분이 아주 잘 짜여진 진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중앙내과 의사들한테 맡겨놔도 될 텐데 대부분 이제 개개인별로 부작용 나타나는 패턴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돌연변이 검사에서 뭐가 더 좋은가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 중앙내과 의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